자, 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554조 04번 지역주택조합하고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조합원 지휘 이전 파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가로 1번에 1번 보시면 이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해 들어가기 전에 미리 조합원들 모집합니다. 이때 조합을 모집할 때 막 모집할 수 없고요. 우리 조합원을 모집하겠습니다 라고 신고서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신고를 먼저 하고 모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려면 이 지역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에 주택에 들어설 대지 있지 않습니까? 이 대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땅 주인들한테 가서 바로 사용 등락서, 매매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주고요. 우리에게 사용 승낙서를 좀 써주세요 해서 사용권을 확보해야 돼요. 이때 사용권은 그 대지 면적의 50%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가로 1번 보면 지역 주택조합 또는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해서 관할 시장구청장한테 조합원 모집하도록 바로 신고 좀 수리해 주세요라고 신고를 해요. 그리고 신고가 수리되면 그때 조합원을 모집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하고 밑에 가면 이렇게 신고를 받은 시장구청장은 신고 내용이 이 주택법에 자가바다라고 하면 신고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의 수료부를 결정 통지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 적합하다, 이 요건 5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다라고 하면 신고를 받아줘서 신고 마쳤다라는 증서를 줘요. 신고는 그걸 신고 필증 이렇게 하죠. 신고 필증, 마치다 필입니다. 마치다 필. 그래서 신고를 마쳤다는 증서, 신고 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시장구청장은 다음에 그 네 가지 있죠. 이런 네 가지 사항에 해당하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고 바로 되돌려 보냅니다.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이것은 참고로 보십시오. 자, 가로 3번에 1번. 만약 이제 모집 신고해서 모집하도록 신고 필증을 받아왔다. 그러면 그자는 이제 조합원을 모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는 공개 모집을 해야 돼요. 공개 모집. 자, 동그라미 1번, 3번에 1번 보면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 신고가 수리된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모집하느냐? 지역 주택조합, 직장 주택조합 보면 모집 대상 지역의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이라든가 관할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모집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직장 주택조합의 경우는 조합원 모집 대상 직장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모집해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지역은 그 지역의 일간신문이라든가 또 관할 시장구청장에 근무하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셔서 조합원을 공개 모집한다. 이렇게 보십시오.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이렇게 공개 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을 모집해야 되겠는데 미달했어요. 바로 이렇게 미달이 됐다. 아니면 아직 그 조합원을 모집했는데 공개 모집하고 나서 조합원이 사망했다. 자격 상실이 있다. 탈퇴했다. 그래서 결혼을 청원해야 된다. 아까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한다. 그럴 때는 다시 재모집하겠습니다라고 신고할 필요 없이요. 그냥 선착순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도 합법적이다라고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가로 4번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의 발긴 자격 기준이 있죠. 조합을 설립하려고 추진하는 자,
발기인이란데요. 이런 지역하고 직장 주택자의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조합의 지역 직장 주택자의 발기는 다음 같은 자격권을 갖춰야 됩니다. 즉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권이죠.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권. 그자만이 발기인 자격이 있다 이거죠. 박스 안에 가서 보면 지역하고 관련해서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 자격권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해당 조합설 인가일까지 무주택자이거나 85주택에 의한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의 1년 전부터 해당 조합설 인가일까지 계속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 시 청년은 동일지역에 거주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조합원의 자격권을 갖추고 있는 자들 이런 자만이 발기인 자격도 줍니다. 2번 직장주택조합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봐두시고 마지막에 손을 보시면 주택조합의 발기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걸로 간주한다. 봐두십시오.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 발기인들은 바로 조합에 가입한 걸로 간주하고 발기는 바로 가입 신청자, 주택조합 가입, 조합원으로 들어오려고 가입했던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권리무가 있다라고 알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556페이지 보시면 이 주택조합의 발기인들이 조합원들을 모집해서 가입을 신청하도록 하죠. 그때 이 가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지역하고 직장 주택자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 이 자들을 모집 주체라는데요. 모집 주체와 가입 신청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가입 계약서를 작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래 주택자 가입 계약서에 포함할 사항은 따당따당해서 박스와 같습니다. 이런 건 이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의 1번 이것이 작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의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 계약서에 포함할 사항 이런 사항을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하야한다 체크할 수 있다가 하면 틀리고 하야한다. 그 위에 심화학습 보면은 이 주택자 가입 계약서에 포함할 사항이 사업개요, 자격 기준, 분담금, 비용 분담, 비용 문제, 납부 문제, 그리고 납부 시기, 납부 방법, 주택건설 대지 사용권은 소유권 확보 면적, 비율, 그 다음에 조합될 때 환급 방법 시기 절차, 그 다음에 발기인의 성명, 임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보수, 그 다음에 사업비 명세, 자금 조달 계획, 사업비가 증대될 경우 조합원이 추가 분담을 납부하게 되는 사항, 청약의 철회라든가 가입비, 예치 반환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가입 신청자 알아먹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라 이겁니다. 조합원을 모집하게 되는 모집 주체는 이런 설명 의무가 있구나 이렇게 봐두시고요. 2번 설명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설명을 다 하고 나서 가입 신청자에게 제가 설명한 내용, 내가 모집 주체인데 내가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는지요? 그래서 이해가 됐다면 사인 하나 해주세요. 바로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게 2번인데요.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모집 주체는 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서 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그 복사본인 사본은 5년간 보관해야 된다 체크. 그래 이 확인 설명을 해서 그에 따른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는 본인한테 교부하고 가입 신청자에 교부하고 한 장은 복사본 떼어가지고 5년간 보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이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에 가입 신청자의 확인을 받아서 해당 신청자에게 교부를 해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나는 교부해주고 하나는 복사해서 5년간 자기들이 모집처가 보관을 해놔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있죠. 이 7번은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2번도 가볍게 읽어두시기 바라고요. 넘어가서 보면 558페이지 8번을 좀 보겠습니다.
이 조합에 가입해 가지고 조합주택 하나 받으려고 했던 자들 마음이 변할 수 있죠. 그러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탈퇴하고 처리할 수 있어요. 의사를. 자, 그 의사는 자유롭습니다. 1번 보면 이 지역 주택자, 직장 주택자의 조합원의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가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해야 하는 일체 금전, 가입비 등을 한데 약자로 이것을 다음 그 예치기간에 예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의무사입니다. 은행이라든가 최신관서 보험회사 신탁업자에게 아예 예치를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지역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주체는 가입비 등의 예치 기간과 가입비 등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라.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한참 내려가도 되겠는데 동그라미 2번 중요표. 지역 주택조합, 직장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거기다 체크.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청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 싫어요. 나 이제 조합 가입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의사 표시를 하려면 예치한 날부터 30일 내에 가입 청약을 체결하게 된다는 것. 30일 청약을 체결할 수 있다 봐주시고 3번 이 지역 직장 주택자의 가입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 가입 청약을 철회해서 나갈 때는 철회서를 서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내는데요. 언제 그 효력이 발생하느냐? 철회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것도 체크해야 되겠네요. 발송한 날이지 도달한 날이 아니다. 발송한 날. 그 다음에 4번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주체는 그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처리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내 예치 기관장에게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해서 되돌려줍니다. 돈 주라 이렇게 해서 되돌려준다. 그 다음에 이제 반환 시간 하였죠. 예치 기관장은 이렇게 지역 직장 주택자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가입 청약 처리를 하여서 가입비 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10일 내에 가입비 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해 준다. 이거 10일 받으시고 6번 지역하고 직장 주택자의 조합원 모집 주체는 그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거 중요해요. 없다 했다 체크. 있다 하면 틀리다. 아주 중요합니다. 위약금 왜 계약 들어오기로 했는데 해약합니까? 청약을 철회했습니까? 뭐 이런 것을 이유로 들어서 바로 위약금을 내놓으세요. 손해배상을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6번 아주 중요표. 없다. 없다. 그 다음에 7번 지역하고 직장 주택자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조합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내에 그 가입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바로 그 마지막에 부담했던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청구할 수 있다. 그것도 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 좀 잘못됐으니까 삭제해버렸어요. 그게 편집하면서 잘못 들어갔어요. 을 앞에 가로 넣기도 지워버리고 오타가 편집하면서 쓸려 들어갔네.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 지워버렸어요. 삭제.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7번 지역 주택조합 또는 직장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그 주택조합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내에 그 주택조합 가입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바로 조합 규약으로 제11항 8항, 제11조 8항 및 제9항 제9항은 조합 규약으로 정함에 따라 부담한 비용 후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좀 오타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보면 30인의 가입 청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11조 8항과 제8조 11조 8항 및 제9항은 그 마지막에요. 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에 가입을 신청한 자가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바로 그 가입 청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1조 8항 제9항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9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좀 그 편집할 때 좀 잘못됐어. 이게 잘못됐다. 이거. 그 다음에 8번 통과하고 9번 이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예치된 가입비 등의 지급과 반환해 가지고요. 1번 이 조합원 모집 주체는요. 바로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서를 예치기관장에게 제출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모집 주체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장에게 가입비 요청을 지급을 요청할 수 있구나. 그리고 요청서가 그 요청서를 받았던 예치기관장들은 요청부터 10일 내에 가입비 등을 계약금 등 자금 보관 업무를 대행한 신탁업체에 지급을 해줘라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고 넘어가서 보시면은 그 쭉 나머지 봐두시세요. 8-1을 보면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가입 청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 철회 요청서를 모집 주체에 제출해라. 이때 이런 요청서, 청약 철회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모집 주체는 즉시 그걸 접수하고 접수증을 가입 신청자에게 발급을 해주라 이렇게 돼 있죠. 언제 접수했다 이걸 바로 내줍니다. 가입 신청자에게.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은 중요한데요. 가로 2번 조합원의 탈퇴 문제. 1번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상, 질병치료차, 유학차, 결혼 때문에 바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 상실했다. 이런 경우는 원래 지역 주택조합, 직장 주택조합으로 가입하려면 세대주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여서 조합원이 되었던 자가 근무상, 질병치료차, 유학차, 결혼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세대주 자격을 일시 상실했다면 그 시장소 구청장이 인정했을 때 한해서는 그냥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걸로 간주를 해준다는 거. 그리고 2번 이 조합원 자격 확인 단계가 있습니다. 시장소 구청장은 지역 직장 주택자에 대하여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 국토교통부장에게 주택 전산망의 전산 검색을 의뢰해서 조합원 자격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언제 3번 하는데요. 조합 설립인가를 내줄 때 하나.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하고자 할 때 둘. 세 번째 공사가 다 끝나서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을 하고자 할 때 이렇게 3가지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 확인 작업을 해서 결격 사유가 있다. 자격이 충족되지 아니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럴 때는 바로 퇴출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 조합원 탈퇴. 조합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데 따라 조합의 탈퇴서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조합원들은 조합 규약이 정함에 따라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고요. 탈퇴한 조합이라든가 제명된 조합원은 규약이 정함에 따라 부당한 비용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거기서 조합원으로서 조합에 몸담고 있는 그 기간 동안 잘못해 가지고 조합에서 강제로 퇴출시켜 버렸습니다. 강제로 퇴출시켰다. 뭐 조합에 여러 가지 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다든가 그래서 퇴출시켰다. 이걸 제명된 조합이라는데 이렇게 제명된 조합원이어도
바로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는 걸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의 지위 이전이 있죠. 자, 이 조합원들 조합원 지위를 이전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것들을 보죠. 자, 원칙은요. 조합설 민가를 받고 난 후에는 조합원 지위를 이전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 지역 직장 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을 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조합설 민가를 받은 후에라도 이렇게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기억의 내용하고 니은의 그런 5가지 사유가 있다. 넘어서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이런 5가지 사유가 있으면 바로 조합원을 새롭게 충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을 볼까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도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건설 구청장으로부터 추가 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조합원을 추가 모집할 수 있다는 것. 이때 추가 모집 승인과 추가 모집에 따른 변경이나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까지는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지역하고 직장 주택자는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도 다음 5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결혼이 발생한 범위 내에서 충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작년에 한 문제 출제했는데 거기 보면 지역 주택조합, 직장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도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로 시장건설 구청장으로부터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았다면 신규로 조합원을 또 가입해 할 수 있고요. 결혼을 보면서 충원할 수 있다 이겁니다. 5가지가 있어요. 조합원이 사망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변경됐다. 그랬을 때 다만 투기, 과열지구, 전매 행위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전매가 금지되니까 그때는 안 되고요.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가 아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얻게 되면 입주권인 그 분양권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분양권이 동호수 법적으로 확정되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팔고 나갈 수 있어요. 양도. 다만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게만 넘겨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자가 양수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조합원 지위가 이전되죠. 이렇게. 언제 이렇게 이전을 시킬 수 있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넘겨줄 수 있다는 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 50% 미만이 됐다. 그때도 충원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이 무자격적으로 판명되어 자기 성취해서 조합원을 더 충원할 필요가 있다.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세대 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세대 수 50% 미만이 있다. 그때도 더 충원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3번 잘 나온데요. 설립인가를 받은 후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와 충원되는 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권 충족 여부 판단은 이제 중요표 해당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조합 설립인가요? 이때 조합 설립인가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기준해서 조합원 자격을 판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562페이지 조합총회 나와 있죠. 이 조합원 전체 성으로 조직되고 조합의 안건을 의결하게 되는 최고 의결 기구가 총회인데요. 이 조합총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안건을 의결하고자 해서 조합총회를 열어서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들이 좀 직접 출석을 해야 되는데 얼마가 출석해야 되냐? 10%. 그런데 다만 창립총회라든가 박스 안에 있는 중대한 사항을 의결하고자 하는 총회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조합규약을 변경한다,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자금을 차입한다, 그 방법, 이유, 자율, 상환법 이런 것들, 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업무 대행자 선정 변경
뭐 시공자 선정 변경 이런 것들, 임원의 선임 해임, 사업비 조합원별 부담 명세, 해산 결의, 해산 세계 보고 이런 건에 대해서 안건을 의결할 때는 조합총회 얼마가 직접 출석해야 되냐 20%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조합의 임원의 결격사유, 조합자 뭐 감사해 먹을 수 없는 자들이 있죠. 발견도 안 되는 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네들은 임원, 조합장 뭐 감사해 먹을 수 없습니다.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신을 선고받고 그 집행 종료 면제단합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다. 선고유예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법원의 판결, 법률,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상실, 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있다. 또 그 해당 주택자의 공동사업체인 등록사업자 업무 대행사의 임직원이 있다. 이런 자들은 뭐가 될 수 없는가? 조합 임원이 될 수 없고 발견도 될 수 없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을 좀 보겠는데요. 가로 4번은 동그라미 1번, 2번 다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좀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조합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앞부터 3년이 될 때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바로 그 조합설 인가를 받은 앞부터 3년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그 조합 총회를 개최하고 그 총회 의결을 거쳐서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 자, 이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 설립인가 받으면 조합은 성립되죠.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면 조합은 성립되죠. 이렇게 조합 설립인가 받고 조합이 성립되면은 그네들 주택 건설을 하겠다라는 계획서 작성해서 사업 계획서를 신청해야 돼요.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해라. 이 기간을 3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3년. 만약 이 기간 내에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할 생각 없다고 보아 너네들 그 조직을 해산한 여부를 결정해라. 해산 여부를 총회 열어서 개최해라 이렇게 결정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 3년이 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총회를 개최하고 만약 그 해산하기로 결정되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2번 이 주택조합 발기는 그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된 날까지 인가를 받지 못했다. 아까 이렇게 조합원 모집하겠다라고 해서 모집 신고서까지 내서 신고필증 받아왔습니다. 신고필증을 받아가지고 조합원 열심히 모집해요. 모집에 공개 모집하고 뭐 해가지고 모집하는데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 모집해야 되죠. 모집한다고 모집했는데 바로 50% 이상 모집했다 그러면 설립인가를 신청하면 돼요. 이때 설립인가 신청은 언제 가야 되냐? 2년에 해라 이겁니다. 2년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만약 2년 때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했다면 신고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된 날부터 3개월의 총회를 개최해서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 총회를 의결을 쳐서 사업 종결을 결정해라. 이제 사업하자 말자 이거 결정해서 끝내자 이거죠. 사업의 종결을 결정해야 된다. 이 경우 개최되는 총회는 가입 신청자 3분의 3의 찬성을 의결을 하고 가입 신청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 이 정도를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를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65페이지 거기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별로 볼 거 없고 다만 가로 4번을 하나 볼까요? 주택조합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관련 자료 및 조합원 명부와 그 주택건설 대지 사용 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주택조합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공개, 열람, 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566페이지 그 앞으로 오셔서
565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마지막 줄. 이 시장수 구청장은 주택조합이라든가 그 구성원이 다음에 해당하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이다. 해야 한다. 금 틀리고 할 수 있는데요. 거지 부정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또 이 주택법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명령이나 행정처분을 위반했다. 그럴 때도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볼 거 별로 없고 567페이지 가로 1번 이 지역주택자라든가 직장주택자 업무 대행해가지고요. 박스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런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지역이라든가 직장주택자 그 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조합 업무를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박스 하는 자에게 바로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법인의 경우는 5억 원의 자본을 보유한 자, 그리고 개인 경우는 10억 원 이상의 자산 평가를 보유한 자에게만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박스 안에 있는 등록사업자, 2번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 이네들 정비사업 창업자, 등록사업자 뭐 등등 있죠. 신탁업자. 이네들 법인이면 자본금 얼마 써야 되냐? 5억 원. 개인명이면 6억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이 조합의 업무를 대행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고요. 568페이지에 가로 5번 지역주택자하고 직장주택자의 업무 대행자는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그다 딱 내묻혀요. 분기마다 해당 업무 실적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 조합이라든가 발기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역하고 직장주택자의 업무 대행자는 업무 실적 보고서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20일 이내의 지역주택자, 직장주택자 이런 조합이라든가 조합 발기인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가로 3번 주택조합의 사업. 이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을 사업한다. 그러면 아까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때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할 때 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가지고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몇 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든가 2년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나가야 돼. 2년에. 자, 나머지는 통과하고요. 또 리모델링 주택자원, 리모델링 주택자 설립인가를 받았다면 그날부터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제3절 사업계획 승인 파트가 있죠. 이 파트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